안녕하십니까. 자료 분석 및 실험 11조 발표를 맡은 정예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목적, 다음으로 데이터 소개, 다음으로 분석 방향, 이런 흐름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및 목적입니다.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저희는 전력이라는 것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방에 불을 켜는 것,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는 것,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시키는 것 등과 같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여러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고작 100여 년에 불과하지만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인류의 의존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개인 가정에서부터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문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죠. 전기 사용량의 분석과 예측은 국가의 산업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립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사는 2011년에 일어난 9.15 대규모 정전 사태에 관한 기사입니다. 2011년 6월 27일에서부터 9월 9일 하계 전력 수급 기간 종료 후 다수의 발전기가 예방 정비 중인 가운데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5일은 서울 최고기온이 31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였고 당초 전력 거래소의 64,000메가와트 예측보다 높은 67,260메가와트의 최대 전력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오후 3시 10분에 시작된 정전 사태는 약 5시간 뒤인 오후 7시 56분에야 정상화됐으며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찜통 더위는 물론이고 승강기의 갇힘, 신호등이 꺼져 교통이 막힘, 수술 등 멈춤 등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선 시간별 전력 수요 예측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한 저희조는 한국의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보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용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보려고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량은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산업용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가정용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데이터가 아닌 전체 전력량의 데이터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사용량도 예측해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소개입니다. 저희는 전력 사용량이 어떠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턴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요일, 세 번째는 월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는 저녁 시간이 전력 사용량이 많을 것이다.
평일과 주말의 전력 사용량이 다를 것이다. 또는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으로 인해 전력량이 많을 것이다. 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과연 유의미한지 살펴보고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의 변화, 요일별 전력 사용량의 변화, 월별 전력 사용량의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시간대별 같은 경우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난다면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요일 또한 평일과 주말의 특성이 다르다든지 혹은 금요일에만 어떠한 특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별 데이터 또한 계절성이 드러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할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력 사용량 분석을 위해 전력 거래량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로 한국전력거래소 연료원별 전력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2017년 1월 1일 1시부터 2020년 12월 31일 24시까지의 데이터로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연료원별, 일별, 시간대별 전력 거래량의 합계 자료입니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저희가 필요한 일별 전력 거래량과 시간대별 전력 거래량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한 데이터의 단위는 기가와트로 통일하였습니다. 같은 거래 일자와 거래 시간에 해당하는 연료원별 전력 거래량을 모두 더해 다음과 같이 거래 일자와 거래 시간에 따른 전체 전력 거래량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선 2020년 요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의 시간별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의 추이는 비슷해서 그래프가 많이 겹칩니다. 요일에 따른 전력 거래량의 흐름은 월요일,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4개의 다른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추후 분석을 하며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연도의 요일에 따른 시간별 추이는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도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시스 연도별, 월별 전력 거래량입니다. 이 데이터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본 데이터와 기간을 같게 하기 위해 2017년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통해 월별 전력 사용량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간단히 시계열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어떠한 추세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모양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분석을 해나가면서 계절성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나아가 연도별로 월별 전력 거래량의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월별로 뚜렷한 흐름의 특성이 보입니다. 2월에는 전력 사용량이 감소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뚜렷한 흐름에 온도나 바람과 같은 날씨 데이터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날씨 외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앞으로 찾아서 월별 데이터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분석 방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말씀드리자면 앞서 간략히 했던 분석을 더 자세히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월별 특성별 전력 소비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어떠한 변수들이 월별 전력 소비량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와 같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전력 소비량의 특징이 계절성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연도보다 전력 거래량이 특별히 많거나 적게 사용한 연도가 있다면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선 분석을 통해 요일별 특성을 월요일,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개의 특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다른 연도에도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함으로써 요일의 특성이 전력 소비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1시부터 24시 시간대별로 어떠한 전력 소비량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같은 시간대라도 계절별, 여일별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볼 것입니다. 예컨대 겨울엔 해가 빨리 지고 여름엔 해가 늦게 진다는 것, 출근 전날엔 일찍 소등이 된다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력 소비량의 변화가 분석의 주된 내용이고요. 이후 예측도 가능하다면 할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1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